시간이 얼마 없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걱정, 또 다른 불안 또는 초조 또는 여러분이 뭔가 염려 속에서 생각을 조금 이렇게 위축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참 염려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은 지금 시간을 늘리기 위해 아마 어쩌면 마지막 노력을 지금 하고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하지만 주어진 시간은 똑같습니다. 시간을 변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혹자들은 공부 양을 늘려라. 그러기 위해서 잠을 줄여라. 또 이걸 하라 저걸 하라 이렇게 합니다만 분명한 사실은 주어진 시간은 더 이상 늘리기 어렵습니다. 자, 그럼 답이 뭘까요? 대안은 여러분의 집중력을 높여서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 집중력이 또는 집중 그 자체가 유일한 대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한된 시간 안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 더 많은 공부, 더 높은 성취, 고도의 성취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집중이다. 자, 집중을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냐와 또 집중 상태란 무엇이냐를 놓고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집중에 관한 말 그대로 집중 연구를 했습니다. 또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집중은 분명히 여러분이 상상한 것 이상의 결과를 안겨다 줄 것입니다. 이것은 혹자는 몰입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것은 우리가 이제 뭔가 어떤 경지에 올라가는 그런 느낌과도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집중 그 자체가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고도의 집중을 보인다는 것은 우리 수험생들의 입장에서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수학 문제가 정말 잘 풀립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그 문제에 몰입하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들을 찾아내고 있기 때문에 재미있고요. 잘 풀리고요. 그리고 다른 어떤 잡생각들이 전혀 나지 않는 상태. 한 가지에 몰입하고 있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그 문제풀이 능력이 부차적으로 이제 따라옵니다. 또 기타 이제 과목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영어를 한다고 할 때 역시 굉장히 잘 들릴 수 있고요. 독해를 할 때 이해가 아주 빠르고요. 그리고 문제 해결,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속도 또한 엄청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한다면요.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겁니다. 바로 그 상태입니다. 공부가 너무 잘 되고 나면 사실은 별로 지치지도 않습니다. 힘든지도 모릅니다. 진짜 신바람 나니까요. 그겁니다. 자, 그런 상태를 얼마나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니, 경험하려고 얼마나 애쓰셨습니까?가 질문이죠. 질문이 여러분이 이래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집중할 수 있을까 보다도 왜 집중이 유일한 답인가? 남아있는 시점에 여러분의 원하는 만큼 아니 그 이상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집중이 유일한 답이다 라고 봐도 됩니다. 자, 집중의 상태에 관해선 학생들마다 분명히 다르겠습니다만 수준이 말이죠. 굉장히 고도의 성취는 꿈에서까지 나타날 정도는 돼야 돼요. 또는 꿈이 안 꿔진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정도. 꿈속에서 보이는 정도면 집중 전 단계라고 보고 꿈에서 꿈이 안 꿔진 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해결책이 보였다면 그건 집중, 몰입의 단계에 들어간다. 우리가 흔히 단계적으로 나눠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냥 몰입이 최고의 경지라고 본다면 집중은 그거보다 한 단계 좀 낮은 거. 수능은 너무 몰입까지는 안 가도 돼요. 왜냐하면 문제 자체가 그렇게 막 거창하게 어려운 것들이 아니야. 그래서 그거보다는 좀 단계 낮아도 돼. 근데 집중이라는 건 분명히 있어.
한 가지에 뭔가 빠져들듯 뭐 아주 미친 듯이 뭔가 공부를 해나가는 그런 상태가 있어. 그걸 경험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어. 자, 그러면 집중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이 그냥 이런 거 있잖아요. 자, 집중하자. 여기 주목. 여기 봐야지. 집중해. 정신 차려. 안 됩니다. 그건 집중이 아닙니다. 그럼 말 그대로 그냥 주목이죠. 주목. 잘 봐. 똑바로 봐. 뭐 이 정도. 정신 차리자. 남의 얘기로 집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집중은 안에서부터 뭔가 엄청난 에너지가 발산되는 현상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집중을 경험해 보지 않았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집중할 수 있는지 잘 들어보세요. 많은 집중 이론의 대가들로부터 우리가 이제 끌어낼 수 있는 공통 분모가 있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잘 보세요. 이 단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PMA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Positive Mental Attitude. 긍정적인 정신 자세. One more time. Positive Mental Attitude. 긍정적인 정신 자세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작정하면 그 상태에 돌입할 수 있다고 나폴레옹 힐은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정직하고도 뭔가 건실한, 건설적인 마인드, 그리고 굉장히 뭔가 이렇게 이 어떤 상황에서든 긍정적인 결과를 예상하는 그런 마인드. 그것을 믿는 마인드. Positive Mental Attitude가 기본이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도끼를 품고 공부하는 것엔 한계가 있습니다. 그냥 막연히 열심히 해야 돼. 막연한 그것으로부터는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포지티브 멘탈 애티튜드에서 여기서부터 나오는 애티튜드에서 나오는 여러분이 무엇을 찾을 수 있냐면 바로 내가 절실히 원하는 바로 바라는 것, 원하는 것, 바라는 것, 갖고자 하는 것들에 관한 정말 아주 생생한 상상, 구체적이고도 생생한 상상을 하라. 자, 이런 거죠. 수능에서 또는 구평에서 나는 이만큼의 노력 후 정확히 얼마만큼의 점수를 원하는지 또는 그것을 가졌을 때의 내 기분이랄지 내 감정이랄지 내 느낌이랄지 이런 것들을 아주 생생하게 상상하는 것이 진짜다. 내가 가진 것처럼 상상하는 것, 내가 얻은 것처럼, 내가 이룬 것처럼 상상할 때 아주 구체적으로 상상할 것. 정말 생생하게 상상할 것. 그것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에서부터, 즉 PMA 상태에서부터 꿈을 생각해야 하고 여기에는 그 어떤 부정적 개념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이, 되겠어? 내가 지금 이 상태에서 되겠어? 아닙니다. 마인드를 바꾸시고 애티튜드를 바꾸시고 다시 꿈을 바라본 후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강렬하게 열망하시고 더불어 끈기를 가져라. 될 것을 끝까지 믿어라. 절대 그 믿음을 놓지 마라. 그런 순간 집중으로 이어집니다. 그 순간 집중하게 됩니다. 왜요? 마음이 집중을 하도록 여러분을 이끌고 갈 것입니다.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 것입니다. 그럴수록 이것이 더 생생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걸 끝까지 유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강렬하게 열망하시고 정말 강하게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그러다 보면 집중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자, 집중력 강화 프로그램에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한테 자료를 하나 제공합니다. 이 6cc에 딸린 자료는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고 또는 이제 거기 바로 밑에다가 이제 덧붙여서 놓기도 하겠습니다만
집중력 강화 위한 프로그램에서 여러분 자기 진단부터 하라.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하라. 이런 겁니다. 실질적인 방법인데요. 집중은 한 가지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에만 집중할 수 있지 멀티 안 됩니다. 사람은 멀티 안 됩니다. 수학하면서 생물하고 생물하면서 영어하고 안 됩니다. 하나에만 하십시오. 집중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음악 들으면서 공부요? 안 됩니다. 음악을 듣고 나중에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집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지 마십시오. 친구랑 얘기 나누면서 공부 못합니다. 한 가지에만 집중하십시오. 수학에 집중할 때 여러분 집중이 잘 되는 순간 그것을 쭉 밀고 나가십시오. 시간표 계획을 짤 때 6시부터 7시까지 무조건 수학이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6시에 공부를 시작했는데 집중이 잘 되는 상황에 돌입하는 순간 끝까지 집중이 사라질 때까지 공부하십시오.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어떨 거냐면 집중 시작했다, 집중 끝났다 10분 걸릴 겁니다. 그 시간을 늘리십시오. 어떻게 하면 집중을 그걸 늘릴 수 있을까를 궁리해 보십시오. 순수한 마음. 자, 그리고 여러분 나만의 방어벽을 쳐야 되고 그 다음에 감각기관을 예리하게 자, 감각기관이 굉장히 예리하게 연마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오감, 살아있는 느낌. 여러분 오감이 살아 숨쉬는 그런 공부를 해야 한다. 즉 공부할 때 감정이 살아있어야 돼요. 이 공부를 하면서 좋은 감정 또는 내가 어떤 부분에서 뭔가 통쾌함을 느끼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들이 힘이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또 동기를 부여하고 또 의욕을 높이는 것들이 다 관련되어 있고요. 과도한 부담을 피하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자 하루에 4시간 자면서 공부할 경우 물론 이 상태에서는 이게 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게 완전히 잘 돌아가면 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억지스럽게 4시간을 잔다. 하루에 3시간을 자고 공부하고 4시간을 자고 공부한다면 18시간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만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는요. 이 과도한 부담감 때문에 스트레스만 쌓이고 너무 그 막중한 이제 그 스트레스 걸림돌이 돼요. 오히려. 그것이 여러분의 생각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짜증이 납니다. 공부가 하기 싫어집니다. 그 순간 이게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바라보는 것도 잘 안 돼요. 집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럴수록 조금 학습 부담을, 시간 부담을 줄이되 난 효율성으로 승부한다 라고 해도 됩니다. 그때는 정말 집중 모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 외에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 건강한 생활 습관을 들이고 그 다음에 집중 투자라. 자신의 강점에 집중 투자하는 것, 즉 뭐냐면 집중 모드에 들어간다는 것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집중은 한번 모드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 모드에 들어간 경험이 있으면 나중에도 또 들어갈 수 있어요. 아침에 여러분 일어날 때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죠. 졸려 죽겠어? 자명종이 울렸어? 그런데 약 한 10분만 더 자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그래서 알람을 다시 맞추거나 스누즈 기능을 해놓은 다음에 거기서 다시 베개에 머리를 대는 순간 바로 그냥 들어가지. 똑같은 거야. 이미 잠들어 있었던 상태에서 잠깐 깼다가 다시 잠드는 거 쉬운 거예요. 그런데 집중 모드에 들어가 있다가 다시 집중 모드에 들어가는 것 또한 쉽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집중 모드가 아닌 상태에서 집중 모드로 들어가려면 마치 지금 잡아 바로 잠이 금방 물론 우리 수험생들 피곤하니까 금방 잘 수도 있겠지. 하지만 분명히 쉽지 않은 일이다. 평상시에 말짱에 깨 있다가 낮에 갑자기 잔다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닐 수 있다 이거지. 그렇다면 집중 모드를 한번 경험하기 위해서는 잘 되고 잘하는 것을 먼저 해. 그래서 워밍업을 통해서 요거 집중 모드 좋아. 이거 있잖아. 난 저 이거 굉장히 잘해요. 이거 좋아요. 이거 잘 할 수 있어요. 아주 그냥 훅 들어가져요. 그걸 먼저 해. 수학에서도 잘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먼저 해. 그러면서 개를 돌리다가 쭉 가는 거야. 그러다가 잘 될 때 오케이 좀 더 어려운 거 들어가 보자. 좀 더 힘든 거 해보자. 한번 부딪혀보자. 이렇게 하면서 단계적으로 레벨을 높여가는 거야. 그때 집중 모드가 진짜로 잘 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은 나중에는 얼마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집중할 수 있었어. 그 패턴을 여러분이 익히기 시작하는 순간 더 수월하게 집중을 할 수 있게 된다.
경험을 하기 위해서, 집중 모드를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집중할 수 있다, 집중하고 싶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집중할 수 있다, 집중하고 싶다. 그 생각을 가야 돼. 그러면서 하려고 애를 쓸 때도 끈기를 갖고 해보고 또 시도하다 보면은 점점 집중 모드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자신이 잘 못하는 것을 위주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걸 통해서 집중한 다음에 못하는 것까지 정복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가끔 일탈을 가면서 뭔가 재미를 부여할 때 너무 자주가 아니라 가끔, 그렇다고 너무 심한 일탈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일탈을 통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건강관리 힘쓰시고 사고의 흐름을 조절하는, 이건 나중에 한번 또 기회가 되면 설명하겠습니다. 고민거리를 축소하세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PMA 유지한다는 것은 이거 걱정, 근심, 두려움, 공포 이런 생각들은 전부 개나 줘버려. 지우 개나 줘버려. 이거 갖고 있으면 일단 집중은 안 됩니다. 걱정? 어떡해, 넉 달밖에 안 남았어요. 집중은 물 건너간 일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남아있는 시간 동안 난 최선을 다한다. 결과 따위엔 두려워하지 않는다. 난 최선을 다해서 집중 그 자체를 즐길 거야 라고 마음먹는 순간 여러분 길이 보일 테니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어차피 주어진 시간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느니 좋다. 집중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번 쏟아부어 보자. 결과엔 연연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해보십시오. 집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사적인 문제는 시간을 놓고 정해서 고민하세요. 이건 나중에 이제 계획 짜는 법에서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선생님 시간이 없어요. 오늘 다 해주세요. 그거 초조함이야. 괜찮아. 지금 있는 것만이라도 잘 이해해봐. 여러분 이 마음을 잃었잖아. 다시 회복하는 순간 보일 거야. 걱정하지 마. 조만간 또 만날 수 있어. 사적인 문제 시간 정해놓고 하는 거 여러분도 생각할 수 있잖아. 어떻게 하면 되는데. 딱 3분. 7시 57분부터 8시까지는 사적인 문제 해결하는 시간. 분단위 계획을 짜. 그때만 해. 다른 시간엔 고민하지 마. 그리고 무조건 잘 모르겠으면 무조건 축소시켜야. 고민은 축소시킨다. 원칙이야. 고민은 축소시킨다. 오케이? 자신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고 끈기 있게 버텨. 거기 나오지? 끈기도 필요한 거다. 됐어. 이게 방법이야. 1차 집중에 관한 가장 기본적 방법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집중에 관한 집중 연구를 우리가 이제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집중이 답입니다. 이 집중 강화 프로그램을 가지고 앞으로 조금 더 이야기를 풀어가도록 하고요. 또 다른 더 높은 수준의 이야기도 이제 앞으로 또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